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그 영산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창립정신이라고 말하는 그 창립정신의 그 종결이죠. 그 백지혈인, 법인성사 이 부분을 마쳤어요. 제가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자, 오늘은 그 이제 제5장 교법의 초안 이 부분이 나가요. 그 우리가 목차를 보면 그 이게 회상건설의 정초가 제1편 4장이고 교법의 초안이 5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 교사의 제1편 개벽의 여명장에는 대종사님의 그 탄생부터 해서 원래는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막 저 상고사까지 올라가죠. 여기 설명을 보면. 그 앞에 서설이고 실질적으로는 대종사님의 탄생부터 해서 쭉 나가서 이게 탄생, 발심, 구도, 입정, 대가, 그다음에 창립정신, 창립 과정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영산 시대잖아요. 영산, 공간적으로 말한 거예요. 공간적으로 영산, 그 영광 길룡리, 영광 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영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영산 시대고, 이제 교법의 초안이 어디냐면 변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1편 개벽의 여명은 영산과 변산 시대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1편까지를 집중적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되면 다음에 2편 나가고 또 시간이 되면 3편 나가고 멀어요. 이거 다 하려면은 정말 멀어요. 그러나 일단은 1편에 집중해서 할 건데 1편의 그 마지막이죠. 제5장. 이게 교법의 초안이에요. 자, 이게 교법이 초안됐다는 거예요. 초안은 뭐예요? 먼저 그 밑그림이죠. 쓴 거죠. 이것을 자본으로 결국은 정식적인 무엇을 하죠. 그래서 이 초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법의 초안이라는 이 단어. 여기에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불법에 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것도 우리가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읽냐? 이 말도 성격대로 읽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 성격을 말할 겁니다. 이건 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언가를 이해할 때는 자기 생각도 있지만 그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최대한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저는 기본 태도라고 봅니다. 그것도 이 책의 저자들한테 대한 예의예요. 예의. 그냥 처음부터 자기 생각대로 막 읽어버리면 이게 곤란하다는 그 소리죠. 한번 이것을 제가 한번 어디까지 읽냐면 1057쪽 나오죠. 1057쪽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7쪽까지요. 자, 1. 불법에 대한 선언. 원기 4년 10월 6일에 대종사 저축조합의 이름을 붙여 불법 연구의 기성조합이라 하시고 모든 기록에도 일제히 불법의 명호를 쓰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 노력하라. 내가 진작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나 그대들의 정도가 아직 그 진리 분석에 못 미치는 바가 있고 또는 불교가 이 나라에서 여러 백년 동안 천대를 받아온 것이라 누구를 막론하고 불교의 명칭을 가진 데에는 존경하는 뜻이 적게 된지라 열리지 못한 인심의 시대의 존경을 받지 못할까 하여 짐짓 법의 사정 진리를 막론하고
오직 인심의 정도를 따라 순서 없는 교화로 한갓 발심 신앙에만 주력하여 왔거니와 이제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회복 두기를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불교는 장차 이 나라의 주교가 될 것이요 또한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어디하고 연결이 됐냐면 대종사님께서 어디 한번 펴봅시다. 몇 쪽을 피냐면요. 1040쪽, 1041쪽, 1040쪽이 1041쪽, 그 교법의 연원, 이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같이 봐야 돼요. 이걸 그냥, 이 부분이 그냥 단절적으로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교법의 연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에 그 불교가 등장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러 경전을 다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경전을 보시고 그 금강경은 꿈에 왔다고 그러죠. 나중에 또 금강경을 다시 좀 할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은 이거예요. 그 봤는데 진리에도 심천이 있더라. 근데 대종사님 입장입니다. 이게 진리에 심천이 있다는 말도 뭐 이게 객관적으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말도 다른 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건 대종사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태도예요. 근데 대종사님 어떤 입장이냐? 근본적 진리를 밝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근본적이라는 게 또 이제 있죠. 대종사님 입장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과도 당신이 부처님하고도 석가모니 부처님하고도 봤을 때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든 경로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된 것이 많다 하면서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원이라는 또 의미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 결론이 중요해요. 장차 회상을 열 때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고 불법으로 주체를 삼겠다 이게 나오죠. 불법으로 주체 삼겠다. 그리고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법도 마땅한 말을 따라 응용하여 완전무계랑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고 뭐 했다고요? 내정. 이때 이제 내정했던 이 흐름, 이 내정했던 이 가치관, 이 관점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럴 때, 자, 이제 이때부터 불법, 불교, 불법,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 입장을 말할게요. 먼저 고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제가 속이 좀 편할 거예요. 저는 모든 종교 중에서 그 대종사님을 따르는 입장에서 불법을 존중합니다. 다른 어떤 그 가르침보다 불법을 존중하고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폄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불법 폄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어찌 보면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존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좀 저도 방법적인 그 서툴러 가지고 혹시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뭔가 그 불법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 길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애매하죠. 제가 굉장히 불법하고 관계해서 불법에 종속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계속해요. 주체적인 입장이 있는데 불법을 누구보다도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불법하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걸 막 제가 또 어떻게 막 좀 안 좋게 말하고 또 하대하고 뭐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저는 존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불법을 더 잘 빛내는 쪽의 입장에 있고 싶은 게 저희 관점이에요. 근데 이런 태도를 행위로 표현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주체성을 강조하다가 보면 그게 아닌데 내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하는 게 두 양면이 제가 있는 거죠. 주체성 그러면서라도 굉장히 존중, 주체성과 존중을 저는 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게 저의 불법에 대한 일단 입장입니다. 제가 연언이라는 말도 그런 거예요. 연언이라는 말도 다 그런.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저수지를 파서 도랑까지 파서 당신의 의도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계획적으로 도랑을 파서 불법의 물줄기도 끌어오고 다른 것도 마땅한 바가 있으면 다 끌어오시는 거예요. 겁나게 주체적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진짜 겁나게 그냥 주체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들어온 물줄기에 대한 굉장히 소중함과 어찌 보면 존경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존숭, 받드는 태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모순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지점을. 이게 어려운 지점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소태산 대종사가 우리에게 너희들 할 수 있어. 그거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신 길입니다. 자, 이런 입장인데 여기서 이게 재밌는데 10월 6일이 바로 무슨 날? 법인기도 해제날. 자, 이 해제날에 불법에 대한 선언을 하면 어찌 보면 이게 법인기도 해제 법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기술이 안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해제라는 사건 따로 있고 불법에 대한 선언 따로 있으나 저는 이게 참 법인기도 해제의 연장선 속에서 이 불법에 대한 선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분명 여기 보면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이라고 이 타이틀이 붙어요. 여기서 불법연구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성이라는 것은 불법연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하는 그러한 거예요. 기성이라는 건 그 기간 안에 이루겠다는 거죠. 이게 불법연구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기간 안에 하는 그것을 기성조합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방언조합 이렇게 원래는 방언조합이라 했겠죠. 근데 여기서 저축조합이라고 나오지만 방언조합을 했던 그런 활동들이 이제 불법연구회라고 타이틀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의심. 과연 불법연구회라는 이 이름이 그 당대에 실제로 붙었냐 이거예요. 저 후대의 사유를 가지고 소급해서 이름을 붙였냐? 그럴 수 있죠. 불법연구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보면 여기 그때는 기성이니까 앞에다가 불법연구회라는 이 기관이 생겨서 이때 이름으로 붙여서 불법연구 기성조합이라고 했는지 대종사님께서 이때부터 불법연구회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예요. 어디다 점을 찍겠습니까? 후자에 후에 저는 전자에 찍습니다. 전자를 존중합니다. 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는 전자에 일단은 점을 찍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가치관이 있다고 이때 벌써 불법연구회라는 그 가치관이 있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불법연구회를 하시려고 하는 동력, 동기 이게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변산에 들어가시기 이전부터
불법연구회라는 이 어떤 타이틀이죠. 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 그만큼 불법은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폄하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태도가 있어요. 재래의 불법에서 이렇게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앞으로 교전을 보실 때 두 측면이에요. 대종사님이 개혁의 대상, 제도화된 불교 이렇게 말할 때는 개혁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법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태도 얻을 때는 막 개혁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공격하실 거 아닙니까? 대종사님도. 이건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불교도 다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불법 연구에 대한 명문데 여기도 대종사님께서 이 상황 설명을 하죠. 우리가 배울 바도 이제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여기서 도덕이라는 건 또 뭐래요? 지금 말하면 진리예요. 진리. 도라고 해도 맞고 덕이라고 해도 맞고 합쳐서 도덕이라고 해도 맞고 다 근다고 계속 말했죠 제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염돼서 그래요. 지금 도덕이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부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부처님. 근데 이제 이런 부처님이라는 이 말도 참 고민이 있어요. 이게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법신부를 말하는 건지 이런 것도 애매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법신불의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하는 함의가 벌써 이제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뒤에 뭐 어떻게 나와요?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이게 바로 불법 연구회 이렇게 됩니다.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 노력하라. 그거 이제 뒤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불법을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해하는 방식은 불법으로 주체를 삼겠다는 겁니다. 주체. 제가 말했죠? 주체를 삼기 위해서는 그 안에 빠져들면 안 돼요.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대종사님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겠다고 하는 말은 불법을 존중하되 그 자체에 동화되진 않아요. 동질화. 이 말은 불교 내부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않겠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이런 지점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진작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나 그러면 이게 구도 때부터 불교에 대한 소견이 계셨다는 소리예요. 소견이. 이런 거 보시면. 근데 이게 제가 증명을 제대로 할 수는 없죠. 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대종사님께서 어느 절인가 가고 부처님의 영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부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시고 올라가서 뺨도 때려보시고 해가지고 잠을 자서 일어나 보는데 혹시 내가 벌 받을까 하고 했는데 상황을 살펴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등상불은 별거 없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등상불 신앙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공격하시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종사님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불법의 진리성 어떤 면으로 근본적 진리 라고 할 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을 깨치는 데는 불교만큼 좋은 게 없다. 그건 존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대들의 정도가 아직 그 진리 분석을 못 미치는 바가 있고 또는 불교가 이 나라에서 여러 백 년 동안 천대를 받아온 것이라는 게 조선조가 다 이렇게 탄압받았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불교의 명칭을 가진 데는 존경하는 뜻이 적게 된지라. 이게 불교라는 명칭을 쓰면 그때도 존중이 별로 없었나 봐요. 지금 봐서는 안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들은 느낌이 안 와. 이런 말 들어도 이게 언어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저희들은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열리지 못한 인심에 시대의 존경을 받지 못할까 짐지 법의 사정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이 이게 바른지 삿된지, 이게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는 따져볼 그걸 지금 따져볼 때가 못 됐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봤을 때는 불법의 진리가 근본적인 진리를 밝힌 데는 가장 좋고, 이렇게 보신 거죠. 이게 더. 그리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그건 안 하고 앞에 당신이 교화한 그 순서를 말한 거예요. 인심 정도를 따라 순서 없는 교화로 한가 발심신앙만 주력해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사는데. 제가 이렇게 사는데. 발심신앙만. 근데 이제 여기 나왔네. 또 나오네. 이게 봐봐요. 이게 앞에 나왔죠? 한번 펴보세요. 이게 참 읽으면, 나도 이거 인자 발견하네. 맨날 읽어봐요. 근본적 진리를 밝히려는 불법이 제일이라. 여기 나오죠? 1041쪽에. 근데 여기 어떻게 나와요?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회복 두기를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 삼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불법으로 주체 삼다 나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대종사님이 앞에서 계속 한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위반이 안 돼요. 우리가 해석을 위반되게 하지, 대종사님 말씀의 자체는 연결이 다 돼요. 여기 또 근본적 진리 나왔죠? 네, 이거 반갑네. 멍치지. 그리고 나서 불교는 장차 이 나라의 주교가 될 것이요. 요즘은 주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앞으로도 불교가 그래도 더 시대 정신에 맞다는 말이에요. 이게 갈수록 시대 정신에 더 그런 불법의 가르침이 더 잘 맞아갈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그리고 이게 세계가 주교된다는 것은 거의 증명됩니다. 요즘 서구 사회에서 식사층에서 불교를 모르고는 지식인이 아니에요. 지식인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가서 그래도 점심 때 딱 선 좀 하고 해야 지식인입니다. 기도하고 해서 지식인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기도하죠. 우리나라는 기도하죠. 우리가 지식인이라면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 때 시간 내갖고 딱 선해야 이게 지식인이에요. 그렇게 가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보냐 안 보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대종사님이 이치적으로 전망하는데 이 인류의 인지가 발달되는 거 보면 그렇게 갈 거라고 전망하신 거예요.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기틀을 봐서 그 방향을 봐서 바라보신 거예요. 예언하고 전망은 달라요. 그리고 우린 전망풍이라고 하는 거지, 예언품 이렇게 안 해요. 전망풍은 대소융우의 이치를 따라서 세상의 12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12예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세계 주교니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자, 이 얘기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해 봅시다. 이 책 한번 봅시다. 이 책에 어디를 보냐? 153쪽. 제가 쭉 한번 설명할게요. 153쪽 같이 그냥 봐보세요. 제가 아까도 반복된 얘기인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첫 번째 행보가 뭐냐면 제 경전들을 살펴보신 거예요. 보셨죠? 다 이렇게 구해서 보셔요. 이게 아마 한꺼번에 보지 않으시고 어느 인연을 통해서 보셨을 것이고, 과거의 본 책을 다시 보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처음 보신 책도 있으시고 그래요. 굉장히 과거에 봤던 것을 다시 보신 책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그때 몇 권이었죠? 써진 것이 13권? 13권이었어요. 13권일 겁니다. 13권. 봅시다. 15권. 13권이요. 15권을.
15권 보셨어요. 15권. 자, 15권이 보신 책을 다시 보신 책도 있을 것이고 새로 보신 책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불교대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 본 책이고 금강경도 새로 본 책이에요. 금강경도.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보시면서 그러니까 나의 아는 바를 옛 어른도 이미 다 간파했다고 보신 거예요. 아, 어른들이 다 봤구나. 그러면 대종사님이 안 본 건, 옛 어른이 안 본 건 뭐예요? 저는 이런 지점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줄기차게 말해요, 제가. 정말. 제가 좀 많이 만난 사람은 한 얘기 또 한다. 그래요. 그냥 하도 하니까, 제가. 하도 하고, 또 하고. 같은 진리를 봐도 대종사님은 그 바라보는 기반이 달라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다 알았다 해도 그것은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다른 겁니다. 대종사님은 물질개벽 시대에 정신개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읽기, 다시 쓰기, 다시 보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의 경전도 대종사님이 볼 때는 이게 물질 문명이 과학에 의한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그 근본적인 말씀은 다 옛 어른이 뭐 다 알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그것은 다른 거예요. 제 입장이에요. 저의 캡틴은 그러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캡틴이 특허권을 갖고 계세요. 어떤 특허권이냐? 물질 문명 시대에 정신 문명을 개벽할 특허권을 갖고 계세요. 여기에 앞으로는 특허를 허락을 받아야 돼요. 대종사님한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빡빡 우길 거예요. 제가. 왜요? 교전에 다 정전이 써져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이것을 읽어야 돼요. 나의 아는 바를 옛 어른들이 이미 다 간파였다도 이 말에도 대종사님이 말하시려는 말은 또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말하잖아요. 모든 경전이 되게 다 말은 별 버릴 것이 없는데 진리의 심청과 시대에 적합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 이게 뭐예요? 진리의 심청과 시대. 이게 바로 물질 문명의 시대에 정신 문명을 개벽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면으로 봤을 때도 불법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주체를 삼겠다고 하신 겁니다. 물질문명 시대에 정신을 개벽할 때 그래도 불법으로 주체하는 게 가장 타당해요. 대종사님이 뭔 시각으로 끌어왔어요? 정신개벽의 대각의 시각으로 불법을 끌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제가 불법을 무시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지고 와서 불법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몰라요, 대종사님이.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걸 하대합니까? 제가 하대 안 해요. 근데 이게 중용을 이렇게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러다가 원기 2년 음력 4월 초8일 전날 밤에 꿈에서 금강경이라는 책을 이렇게 알게 돼요. 꿈속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좋은 도승이 찾아와 이렇게 인사를 한 후 옷 속에서 조그만 책을 이렇게 꺼내면서 이것이 선생님의 종지이니까 잘 읽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떠나게 꿈에서 봤다고. 이게 대종사님 꿈에서 봤는지 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드디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이재철님이 어떻게든 이것도 다 복잡한데 입교를 언제 했냐면 그때 저번 때 제가 말했잖아요. 부인선녀님이 한꺼번에 쫙 온 것 같이 봤는데 이재철님은 좀 안 맞다. 그 뒤에 조금 뒤에 했다. 뭐 그런 거지. 근데 그냥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쓰는 게 낫겠다. 그런 말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원기 2년 정월 13일 정도에 입문을 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때 입문해가지고 이제 그때가 뭐냐면 그 사사님
오창건, 그때는 이제 오재겸이죠. 법명 받기 전이니까. 인도로 와서 이제 그때 입교하고 그 뒤에 이제 이 꿈꿀 때 대종사님이 전날에 꿈 꿨다고 하잖아요. 이때 찾아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팔사님 보고 구해라 오니까 팔사님이 이 불교 쪽에 약한가 봐. 인연이. 이게 뭔가 다 안 되니까 이재철님이 사시는 곳이 불갑사에서 안 멀어요. 신천리라고 지금 신흥교당 있는데 그 일대인데 거기서 별로 안 멀어요. 그러니까 구해와라 해서 이걸 구했는데 그때 바로 못 구해오고 이때가 음력 4월인데 몇 달 뒤에 구하게 되나 봐요. 몇 달 뒤. 자,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옛날 책 구하기가 쉬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책, 대행사님께서 책 열람했다고 하는 거. 이게 지금같이 우리 인터넷 떠르륵 찾아갖고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참 이런 내용을 거기에 맞게끔 감각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최대한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리가 한 10리 된다네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였는데, 그때, 이거 생각이 안 난다.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강경을 구해 보시고, 이 불교를 주체하겠다고 이제 금강경이 더 확고한 인연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금강경을 한번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왜요? 대종사님 시각으로. 이때 금강경을 대종사님 어떻게 보셨냐 이겁니다. 여기 보시고 와 금강경 이렇네. 그렇게 앞으로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종사님 시각으로 보신 금강경은 뭐냐 이겁니다. 저는 이건 다른 말로 바꿔봅니다. 이런 쌍으로 보는 금강경은 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저에게 숙제예요. 숙제. 제가 해야 될 일 중 하나인 것 같고 지금.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뒤쪽에 157쪽 보면 불교가 불갑사라는 것이 우리가 남방불교의 들어온 곳이라고 봐요. 남방불교가 들어와서 불갑사, 불회사, 나주에 불회사 있습니다. 제가 나주 교당인데 나주 불회사 하면 옆에 바로 있는 줄 알아. 와갖고 불회사가 뭐지 얘기야. 멀어. 진짜 좀 멀어요. 멀고 그래도 불회사가 있어요. 나주에 불회사.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강경이 불갑사 수도암본이에요. 수도암이 있어요. 불갑사 가면 수도암을 가봐야 돼요. 옛날 그 흔적은 옛날에 옛날 집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또 새로 다 졌어요. 근데 그래도 그 터가 옛날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가 출판사예요. 출판사. 인쇄소 출판사 이런 거예요. 거기서 아마 찍은 그 금강경을 지금 대종사님이 보신 거고 이걸로 추정되는 책이 현재 우리 원불교 그 박물관에 현재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책도 지금 언젠가 연구를 해야 될 책이에요. 이 책도 또 우리 학자들이나 또 저같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걸 또 공부해야 돼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옛날에는 봤을까?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찍어놓은 책을 가져왔었을까? 있는 책을 베껴서 봤을까? 그때 그 판본으로 찍어갖고 그 중 하나를 가져왔을까? 찍어서 가져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요즘 책 하나 쓰려고도 제가 막 거렁뱅이 같이 돈들 좀 희사를 받아가지고 조금씩 받아갖고 책 내잖아요. 이때 책 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큰 정말 희사가 계셔야 뭔가 작업이 돼야 한 번씩 책 찍어갖고 내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있는 책 한 권을 있는 책 그 귀한 책을 얻어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재철 선생님 그때는 이재풍이죠. 법명 받기 전이니까 엄청난 인연관계가 있어야 불교하고 인연관계가 있어야 했을 거고 아니면은 종이를 구해서
100개 필사해 왔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수도한본이라고 지금 우리 약에 있는 이 책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걸 가져오신 것 같아요. 수도한본으로 있는 책의 유일본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앞으로 이 책 귀한 책, 원불교가 클수록 귀한 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대종사님이 보신 걸로 추정을 해요. 저희가 이제 이 정도만 이 책은 이제 얘기를 합시다. 이 정도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인데, 자, 그 다음은 한번 미래의 불교라고 해서 나와요. 그러나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까지 읽냐면은 그대들이여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봅시다. 자 이제 여기 이 대목이 대종사님이 말한 그 불법의 핵심이에요. 나옵니다. 자, 그러나 미래의 불법은 세례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산업공상을 열지 아니하고 또는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 만물 호응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일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일이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 초목 뇌근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되리라. 네, 화피 초목 뇌근만방은 다른 그 가사체 같은 데서 대윤사님 쓰시는 용어예요. 그 용어를 보면은 그 이렇게 제가 전에도 뭔 말했지? 심독히 자부 이런 말들도 가사에 보면 나와요. 대중사님 쓰시는 용어예요. 우리가 쓰시면 이렇게 쓰시죠.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하잖아요. 대중사님 쓰신 용어란 게 이게 확실해요. 이런 거 보면은 그 여기 미래의 불법 나오죠. 미래의 불법은 원불교 현재 교리의 근간이에요. 이 말은요. 미래의 불법은 소태산의 법이다 이겁니다. 너무 직설을 해버렸나? 이렇게 말하면 참 운치가 없는데 운치 있게 싹 말해야 하는데 저는 소태산의 법이라고 봅니다. 소태산의 법. 이게 소태산의 법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좀 요책으로 봅시다. 이 말을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원불교 표어. 자, 표어를 갖다가 붙이면 이 말 다예요. 부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영육상정, 이사병행 또 뭐가 있어요?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이 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말은 표어의 설명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이. 자, 그럼 여기에 봅시다. 위에 몇 쪽을 보냐면 155쪽 밑에.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대종사님께서는 제도적인 불교는 거부하셔요. 그건 과거의 불교, 재래의 불교 뭐 이런 표현을 쓰세요. 대종사님 용어입니다. 이건 거부하세요. 개혁의 대상이에요. 진리의 당체를 밝힌 불법을 공부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앞으로는 불법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교보다 불법을 배우며 그러니까 불교와 불법을 어느 때는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이게 또 다른 의미도 아닌데 또 이렇게 구분할 때는 구분하는 의도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재래의 불교, 과거의 불교 이런 뜻이고 불법은 그 근본적 진리, 근본적 진리를 밝히는 그러한 가르침 이렇게 보면 맞아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불교 교단과는 상관이 없고 여기 나오죠. 불교 교단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법만 배운다. 이렇게. 이게 다 대윤사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윤사님이 그 불자에 대한 해석인데 불은 깨닫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정사중사님은 거기에 이게 불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불자는 깨달을 각자예요. 그러니까 불법 연구회라는 말은 만법을 깨닫는다는 뜻의 불법 연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 연구회라고 한다. 이건 말이 되죠? 이렇게 되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래의 불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미래의 불법은 교법의 총설의 정신에 근거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론상인 우주만유 본원과 재분리해석은 시민인 법신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사유를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정하여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하려 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시자가 되자는 것. 이게 바로 미래의 불법이다. 미래의 불법이라는 것을 당신의 그 뜻으로는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론화, 이론상의 진리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불법이다. 저는 이렇게 읽어보고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불법의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의 이 불법이라는 건 우리가 깨달음. 자,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사용하는 공부. 이게 마음 공부라고 저는 봐요. 마음 공부라고 하면은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마음을 공부하려면 마음을 깨닫지 않고는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로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 공부다 그러면 마음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자리를 잘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자라는 의미를 쓸 때는 이 깨달음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가르침에 대한 엄청난 존중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단락 불법에 대한 선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불법에 종속되지도 않지만 불법을 또 한편으로는 존중하는 입장이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또 이건 제가 이 입장은 이거 대중산 입장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 봅시다. 이게 대중산이 말씀이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들이여 시대가 비록 1000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에 만나기 어렵거든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으며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 드물거든 그대들은 다행히 이 기회를 알아서 처음 회상의 창립주가 되었나니 그대들은 오늘에 있어 아직 증명하지 못한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도에 의하여 차차 진행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가히 그 실질을 보게 되리라. 여기도 회상의 창립주 나오네요. 자,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명입니다. 증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미래의 불법을 증명하려면 이 미래의 불법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이론상 자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증명이 안 됩니다. 이 말을 이걸 너무나 이제 이렇게 외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외제랑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재래와 같은 불법이 아니라 산업공상을 여의지 않고 또는 재가충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상하는 것도 한강 불상에 귀하지 않고 우주만유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된다. 우주만유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어떻게 알아요? 우주만유 허공법계를 어떻게 부처로 다 알아요?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다 부처님이네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론상 자리에서 드러내는 부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하려면 우리는 대종사님의 대각의 내용인 이론상 진리, 이론상 자리에 대한 우리가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는 시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법의 선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불법에 대한 선언은 불법이라는 것의 소태산 대종사의 해석이에요. 불법은 깨닫는 법이에요. 근데 깨닫는 법에는 불교가 굉장히 전통도 있고, 쉽게 말해서 노하우가 많죠. 근데 불법이라고 대종사님이 말할 때 이 불법의 영역이 꼭 그 제도화돼서 했던 그 불법만 아니야. 깨닫는 그 범주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불법이라고 할 때 그 노하우가 많은 그것도 존중하면서 깨달음의 본질적인 것을 당신이 미래에는 더 확고하게 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대한 내용은 계속 논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불법 이코르 불교 이렇게도 이해가 됐지만 저는 불법이라는 가치관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사유해 주세요. 앞에 불법으로 주체 삼는다는 말하고 이런 거 과연 불법 불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사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자 교법의 초안에 일단은 이 진입 첫 번째 진입이 들어갔어요. 이제 이 진입이 들어가면 이 무대가 이제 여기까지 영산이죠. 영산에서 어느 입장을 딱 열어놓고 이제 변산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진입에 들어왔습니다. 자, 진입에 들어오신 걸 축하드리면서 다음 이제 변산의 문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같이 공부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